미국 연준 의장이 오늘 밤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에 따라 리플 시세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 파월 의장 연설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 수요일에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 목요일에는 미국 연준이 1.5조에서 5조 달러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 그리고 금요일에는 시장 심리지표 공개까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번 주는 숨 돌릴 틈이 없는 빅 이벤트 주간인데요. 이미 시장 투자자들은 긴장감으로 꽉 조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XRP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일종의 디데이처럼 여겨지고 있고요.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내릴 거냐, 또 돈을 얼마나 풀 거냐, 이 정도의 단순한 호기심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하루 이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수준을 넘어서 훨씬 더 깊은 판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중앙은행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흔들어 놓게 된 걸까요? 이번 주에 예정된 빅 이벤트들의 본질적인 맥을 짚어보면 사실 예전부터 연준의 금리 정책과 유동성 조치는 모든 자산 시장에서 방향키 역할을 해온 핵심 변수였습니다. 과거를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충격 당시 연준이 전례 없는 헬리콥터 머니, 즉 초대형 돈 풀기에 나섰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 밑에서 6만 달러 선까지 단숨에 치솟았습니다. 넘쳐나는 달러가 위험 자산으로 흘러들어간 전형적인 결과였던 거죠. 반대로 2022년부터 연준이 아주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의 돈줄을 죄기 시작하자 가상자산 시장은 다시 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 같은 주요 코인들 역시 이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토해내며 폭락장과 혹독한 조정을 견뎌야 했고요. 결국 유동성, 즉 돈이 도는 흐름이 크립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판세가 꽤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돈을 푸는 주체가 미국만이 아닌 거죠. 최근 일본 역시 경기 회복을 외치면서 약 17조엔, 미화 기준으로 약 1,10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부양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전기세 유류세를 인하하고 현금성 지원을 뿌리면서 동시에 미래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큰 그림의 플랜을 곧 확정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 또한 본격적으로 돈보따리를 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요? 전 세계 금융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되고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한 자금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으로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은 암호화폐의 비교적 우호적인 시장입니다. 일본의 대형 금융그룹인 SBI 홀딩스는 이미 리플과 손을 잡고 SBI 리플 아시아를 설립해왔고 수십 개의 일본 은행들이 리플의 송금 네트워크를 실제로 테스트해왔습니다. 규제 환경도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고요. 리플이 발행한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일본에서 유통하기 위한 제휴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배경들 덕분에 일본의 경기 부양책은 단순히 엔화 약세, 일본 증시 호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리플과 XRP에 대한 제도권 차원의 수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쏟아질 굵직한 뉴스들의 바닥에는 공통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의 귀환입니다. 이 흐름이 가상자산 시장 전체, 특히 XRP 같은 메이저 코인들의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걸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있을 겁니다. 변동성은 최대한 줄이면서도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큰 손실에서 오는 고통은 최대한 피하고 싶다. 이런 바람 자체는 지극히 인간적인 욕구죠.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이 전혀 없는 수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여겨지는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월세나 임대료를 통해 일정한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죠. 여기에 집값이 매년 3% 정도만 오른다고 가정해도 장기적으로 연 7% 안팎의 수익률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나쁜 수익률은 아니지만 매달 월세 받으면서 꾸준히 가는 대신에 단기간에 폭발적인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주식시장, 특히 미국 S&P 500 지수의 과거 기록을 보면 연평균 10에서 11% 정도의 복리 수익을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 왔습니다. 다만 그 대가로 10에서 15% 수준의 조정을 일상처럼 감내해야 했죠. 실제로 S&P 500은 1에서 2년에 한 번꼴로 10%를 넘는 하락 조정을 보여왔고 몇 년에 한 번씩은 금융위기나 팬데믹 때처럼 30에서 50% 가까운 폭락장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주식은 길게 보면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중심축 역할을 해온 겁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수익과 변동성 모두 가장 극단에 있는 자산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의 연평균 상승률이 약 50%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처음 듣는 분들은 한 해에 가격이 절반씩이나 오른다고 하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절반 이상 빠지는 폭락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2018년에는 마이너스 73%, 2022년에는 마이너스 65%라는 참담한 연간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XRP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상승장이 올 때는 몇 배씩 치솟는 시원한 랠리를 보여주지만 겨울장이 찾아오면 반토막, 심하면 그 이하로도 떨어지는 강한 변동성을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크기, 즉 변동성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기대 수익률이 높다고 해도 그 놀이기구 같은 심한 상하 운동을 버텨낼 수 없다면 중간에 뛰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투자업계에서는 이런 농담 섞인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든 고객 자산이 50% 폭락하는 순간 바로 해고당한다고요. 설령 그 폭락이 이전에 자산을 3배 이상 불려놓은 뒤 찾아온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손실이 눈앞에서 보이는 순간 고객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참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산관리사라면 고객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70% 비중으로 담자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전체 자산의 1에서 5% 정도만 암호화폐에 넣더라도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숫자와 데이터만 놓고 계산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과거 수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높게 가져갈수록 장기 수익률이 크게 개선된다는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로 멕시코의 억만장자 리카르도 살리나스는 본인 자산의 70%를 비트코인에 넣어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대체 자산이 아니라 필수 자산이라고 말하며 법정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베팅해온 인물이죠. 물론 이런 사례들은 극단적인 예에 가깝지만요. 아주 긴 시간을 두고 바라보면 비트코인에 과감하게 베팅한 전략이 오히려 최적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조금 아이러니한 현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가 되는 지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런 긴 시간 동안 심장이 쫄깃해지는 롤러코스터를 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에서 오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결국 투자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그 자산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서 가상자산 시장과 기업 그리고 산업적인 면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주 리플이 여러 이슈의 한가운데 서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은 애초부터 글로벌 은행 간 송금을 혁신하겠다면서 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기존 금융권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암호화폐 중에서도 특히 기업과 제도권의 비중이 큰 독특한 성격의 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에서 리플의 존재감은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일본의 주요 금융그룹 중 하나인 SBI 홀딩스는 수년 전부터 리플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고 일본 은행 연합을 이끌며 리플넷이라는 블록체인 결제망 실험에 앞장서온 주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XRP를 실제 은행 간 송금에 활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도 일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금융청이 비교적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 덕분에 일본에서는 XRP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해 기업들이 활용하기 훨씬 수월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리플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새로 발행하면서 일본 시장 공략까지 공식 선언했습니다.
SBI그룹의 자회사인 SBI VC 트레이드와 손을 맞잡고 내년 초 RLUSD를 일본에서 유통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전략의 핵심은 은행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해서 일본의 전통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 금융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고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면 리플의 사업 확장에도 자연스럽게 순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은행들이 확보한 유동성을 디지털 혁신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리플 기술이나 XRP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이 돈을 풀면 XRP가 미소 짓는다라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일본 내에서는 올해 말까지 전체 은행의 80%가 리플 관련 기술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최소한 XRP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 일본의 정책 변화와 행보는 절대로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실전적인 인사이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라면 이번 주에 예정된 이 일련의 이벤트들을 이렇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우선 온체인 데이터와 큰 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들여다볼 겁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간 비트코인 고래 지갑들이 37만 5천 개가 넘는 BTC를 조용히 사들이며 모아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신규로 시장에 풀리는 비트코인 물량의 4배에 달하는 규모를 기관과 부자들이 싹쓸이하고 있는 셈이죠.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요? 아마도 연준의 정책 전환과 유동성 확대가 만들어낼 다음 큰 상승장을 미리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적으로도 큰 자금은 이런 전환점을 늘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한 가지 가설을 세워보게 됐습니다. 연준이 진짜로 돈줄을 다시 풀기 시작한다면 기관들은 결국 또다시 비트코인과 XRP 같은 디지털 자산에 몰려들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고래들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움직임은 일종의 선행 신호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물론 온체인 데이터는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세운 이 가설이 맞는지 여러분 나름대로도 한번 검증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올해 들어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가 한풀 꺾인 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2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XRP 역시 소송 리스크를 털어낸 이후 한 차례 가파른 상승을 경험했죠. 이처럼 거시 환경이 완화될 때마다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포트폴리오에서 크립토 비중을 예전보다 조금 더 높게 둬도 괜찮을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중장기 보유를 전제한 판단이어야 하고 단기 변동성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장이 온다면 추가로 매수할 여력을 남겨두는 것이 멘탈 관리 차원에서 훨씬 편해집니다. 제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번 주 파월이 어떤 멘트를 하든 결국 연준이 돈을 풀어야 하는 큰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 그렇다면 긴 안목에서 볼 때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희소성이 있는 자산들의 가치는 결국 빛날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내가 확신하는 건 비트코인, 그리고 실사용 측면에서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XRP 리플 같은 자산들이다. 이런 자산들에 좀 더 과감하게 베팅하는 게 맞다. 다만 내일 당장이라도 10에서 20%씩 출렁일 수 있다는 각오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 근거를 쌓고 나만의 가설을 세우고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원칙을 동시에 정립해둔 것. 이것이야말로 실전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배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맡으면서 수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위는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위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배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로 배런코인 4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마 2025년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